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웅야법사입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세팅과 운영편에 대해서 제가 공략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법사에 국한된 그런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오늘은 4월 20일 이제 한 달 전과는 지금 많이 변한 이 라그나로크 X의 변환점, 최신 트렌드 그거에 맞게 제 세팅이나 장비, 카드, 뭐 펫, 뭐 이런 운영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변화점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메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 마법사 세팅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된 점도 있고 그리고 유지되는 점도 있고 요즘 또 이 콜라보로 인해 가지고 카드와 그 다음에 펫 시스템이 생겨서 또 펫에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 육성이 변한 점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스킬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법사를 위주로 세팅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비부터 한번 볼게요. 장비를 보게 되면 제일 변환점으로 중요한 것이 일단 개량이죠. 개량은 흰템을 위주로 이 방패와 코프, 이 링, 그리고 가을잎 부적 이렇게 방패와 액세서리 위주로 지금 개량을 다 했었고요. 지금 방패가 60제인데 60제를 1개량 했으니까 이제 70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60제를 1개량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공 6렙이 필요하고요. 가공 6렙을 한 다음에는 이제 뭐 각종 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60제 아이템들을 이렇게 개량할 수가 있습니다.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기나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 나가의 비늘 방패 이걸 제가 써보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 들어서 계속 이후에도 80레벨 전까지는 신속 방패가 나오기 전까지는 쓸 생각으로 일단 1개량을 일단 먹였고요. 그 다음에 포프링도 일단 1개량을 먹였습니다. 두 개 다. 그리고 가을잎 부적 같은 경우에도 4개량. 가을잎 부적이 25제인데 4개량 하게 되면 역시 아이템 등급 로테이블이 한 70제쯤 되죠. 그래서 가을잎 부적 이 흰템도 역시 4개량까지 했었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좀 중요한 점이 나올 건데 발키리를 왜 개량하지 않았느냐? 발키리 개량에 대한 말씀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키리가 저희가 개량을 하면 물론 좋죠. 근데 개량에 대한 들어가는 그 엄청난 재화들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부담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실입니다. 물론 핵가금 분들은 지금 발키리 개량을 다 진행하시고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발키리 개량을 제 생각에는 그리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테이블상 발키리는 60제 아이템쯤으로 나왔습니다. 대충. 그래서 2개량까지 되니까 80제가 2개량이니까 발키리를 2개량 하게 되면 이제 카드 슬롯이 하나 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 개량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발키리 개량을 하는 이유
개량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로 역시 카드옵을 보고 하죠. 그리고 발키리는 뭐 개량을 한다 해서 뭐 세트옵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더 상승되고 효과가 증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카드 슬롯 때문에 그렇고 뭐 흰템처럼 세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요. 카드 슬롯 때문에가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강화 효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템 개량이라는 것이 강화 효과가 저희가 봤을 때 한 2강화 정도? 네, 고작 한 2강화 정도의 개량 효과, 개량하게 되면 강화 효과밖에 안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개량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화가 소비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수치 상승 효과는 저희가 강화를 한 2번 먹인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템의 효과치를 늘리기 위해서 개량을 한다는 거는, 그걸 위해서 개량한다는 거는 가장 후순위가 되겠고요. 저희가 개량을 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세트 유지와 그 다음에 카드 슬롯이 80제까지 개량을 하게 되면 카드 슬롯을 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개량을, 흰템이든 파템이든, 뭐 파템은 개량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방식이 되겠지만, 어쨌든 흰템이든 노템이든 카드 슬롯과 세트 유지가 제일 저희가 개량의 큰 이유가 되는데, 능력치 상승은 사실 개량을 할 바에 차라리 강화를 조금 한두 개 더 하는 게 드는 재화에 비해서는 효과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키리 개량은 크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고, 길게는 뭐 연 단위, 짧게는 6개월 단위, 이렇게 조금 시기를 봐서 오랫동안 은을 모아서 하는 걸로, 이건 나중에 설명할 펫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하지 말고 발키리 개량은 조금 천천히, 그렇게 발키리 개량을 천천히 한다 해도 발키리가 60제 로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또한 뭐 그렇다고 70제 확 밀리는 것도 아닌 게, 이 발키리의 3세트 고유 옵션, 이 치명타를 막아주는 10% 이상의 데미지를 먹을 때마다 최종 데미지 감소가 증가되는 이 고유 옵션들, 발키리의 생존 고유 옵션,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아이템 로테이블이 뭐 60밖에 안 되는 거,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재련과 강화를 시켜가면서 발키리 개량은 재련 강화 하면서 나중에 차후에 이제 은의 재료가 많이 모였을 때를 발키리 개량의 시기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키리 개량은 천천히 이렇게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제가 뭐 장비 개량은 방패랑 링 2개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부적 개량도 4개량까지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무기가 시도가 총 횟수가 7번이죠. 7번 만에 5재련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5재련에 성공했고,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벤트 카드가 생겼기 때문에 무기에 정예 슬롯에 끼울 카드가 생겨서 정예 슬롯에 카드를 끼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무기에 카드를 하나 더 끼우게 됐다, 정예 슬롯에. 그런 점이 바뀌었겠고, 장비 설명은 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스킬, 여러분들이 또 답변을 해도 가장 궁금하시고
제일 저한테 많이 묻고 싶어 하시는 것들, 뭐 귓속말이나 혹은 댓글이나 끊임없이 스킬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다른 때보다 상세하게 스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상세하게 살펴보려면 일단 저의 프리셋, 사냥 프리셋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사냥의 프리셋, 이제 이 왼쪽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에는 역시 뭐 마법력 증폭 이거 10단계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코트 역시 뭐 10단계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 게 이제 콤보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게 소울 스트라이크. 이거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KVM 셋에는 염속 스킬을 뺐는데 사냥에는 계속 염속을 쓰고 있습니다. 텔레키도 여전히 10단계까지 올려서 염속 보너스를 받으면서 사냥에는 즉발에 적합한 염속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합 스킬에는 마지막에는 소울 스트라이크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 조합 스킬이죠. 체인 라이트닝 8단계까지 올렸습니다. 일단 체인 라이트닝이 변동쿨이 24인데 여기서 9 올리면 변동쿨 타이밍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딱 변동쿨을 0 맞추기 위해서 8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유피텔 밀어내는 넉백 효과가 있죠. 유피텔도 9. 유피텔은 8보다는 9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변동쿨이. 그래서 유피텔은 9단계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킬은 또 역시 소울을 하나 박아둬서 뭐 나갈 거 없을 때는 소울이 나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로드 오브 버밀리온 10스킬. 보통 신속이 2000이 넘고 그리고 최종 신속 퍼센트가 뭐 15% 이상 넘게 되면 로드랑 스가는 10스킬이 일단 찍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최근에 부적도 개량했고 그 다음에 부적의 강화 각성도 4단계를 마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스가 로드는 10개를 다 찍어도 변동쿨이 0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쓰고 있고요. 스가는 왜 안 쓰고 있냐? 일단 저는 보스 타임에는 거의 이제 풍속에 맞춰서 수속 몹을 위해서 풍속에 맞춰서 일단 세팅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가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스가를 사냥셋에 스가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저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팜 비트는 지금 10단계까지 올려놨죠. 네이팜은 왜 10단계까지 올렸냐? 네이팜 이거 제가 10단계를 올린 게 이게 약간 실수네요. 이거는 조금 깎을 필요가 있는데 깎아도 되고 안 깎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팜이 이거 변동쿨을 0을 맞추려면 아마 제 생각에 7 정도 올리는 게 딱 변동쿨 0이 될 건데 제가 아마 KBM 세팅의 네이팜을 만땅치 변동쿨 무시한 채 만땅치로 올리면서 지금 네이팜도 습관적으로 조금 정신없이 10개를 지금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스킬 초기화 막대가 또 저 뭐 여러 개 뭐 한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건 또 낮출 수 있는 거고 지금 낮춰도 되겠네요. 지금 낮춰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낮춰서 써도 되니까 7로 해 놓겠습니다. 7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라이트닝 볼트. 라이트닝 볼트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라이트닝 볼트 같이 이제 고정 캐스팅이 1초가 넘는 것들은 절대 쓰지 않고 즉발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최대 허용해봤자 로드스가의 0.6초의 캐스팅 시간까지만 허용해주고 나머지 뭐 라이트닝의 1초 캐스팅 이건 절대 허용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더 강한 데미지를 얻고 싶다, DPS를 강한 한방기를 갖추고 싶다고 생각했고, 또 보스 타임 때 디버프를 위해서 라이트닝 볼트를 지금 추가하게 됐습니다. 라이트닝 볼트도 역시 추가하다 보니 이 변동 캐스팅을 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또 7단계까지 찍게 되었네요. 라이트닝 볼트.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는 조합 스킬 1번이 여기 또 두 번째 단락에 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 앞 페이지와 똑같이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뭐 스킬이 끊임없이 연계되고 끊기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 더 넣어놨고요. 그리고 프로스트 다이버 10단계, 이거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수속인 모업을 상대하기 할 때는 프로스트 이렇게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수속이 아닌 다른 보스 위주를 잡을 때는 이렇게 프로스트 다이버 10단계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나머지 전기댐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왼줄은 저번 편 보신 분 다 아시겠죠? 이거 프로스트 맞은 상대들은 갑옷 속성이 무조건 수속성으로 무조건 변하기 때문에 수속성으로 변환해 놓고 이 전기댐을 다 150%씩 먹이기 위해서 프로스트 다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칸은 뭐 지금 비우고 있는데, 고스트링을 잡으러 갈 때나 이럴 때는 나머지 한 칸에는 사이트를 넣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넣으면 고스트링이 모습을 감추고 은신을 해도 사이트로 인해 보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넣을 수도 있는 요 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라이트닝 볼트 이 1초 되는 거는 제가 모든 할 걸 다 마치고 자동 사냥 돌릴 때는 이걸 끄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스트 다이버 이것도 몹이 몬스터가 수속성일 경우에 이걸 또 이렇게 끄기도 합니다. 이렇게 끄고 대충 이렇게만 맞춰도 자동 사냥 정도는 거뜬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는 뭐 이렇게 라이트닝 볼트랑 프로스트 다이버 이렇게 맞춰 놓고 요거 두 개는 껐다 켰다, 요거 두 개는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 세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VM PVP죠. GVG 세팅도 약간 다른데 KVM과 수속성을 살짝 섞어 놓은 게 그냥 GVG입니다. 그래서 GVG는 따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KV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VM을 프리셋 적용해서 스킬, 자 처음 KVM 스킬 처음부터 볼게요. 마법력 증폭 역시 똑같죠. 에너지 코트 똑같고요. 여기서 소울 스트라이크가 빠졌습니다. 예. 여기서는 텔레키도 더 이상 찍지 않고요. 염속을 찍는 거는 오로지 한 개, 네이팜 비트 10단계, 요거 가끔 한번 쓸 수 있는 즉발기. 네이팜은 3개로 데미지가 들어가면 3개 나눠서 균등 데미지로 들어가고, 단일로 들어가면 단일로 집중 데미지가 들어가는 상당히 즉발기에 효용성이 좀 좋은 염속성이죠. 그래서 네이팜 하나 넣었고요.
네이팜을 넣게 되니까 소울은 또 빠지게 되고 스킬 포인트가 모자랍니다. 소울까지 넣기도 힘들 뿐더러 텔레키도 안 넣는 거기 때문에 네이팜을 일단 곁다리로 하나 넣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소울 들어갈 자리에 뭘 넣었느냐, 라이트닝 볼트를 넣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 쿨을 기다려야 되는, 하지만 전기법사의 최강 DPS 스킬 라이트닝 볼트를 저도 세팅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섀도우 웨폰에서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잠시 뒤에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조합 스킬 역시 지난 편에서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로스트 다이버로 얼리고 수속성 갑옷을 넣어놓고 콤보로 체인 라이트닝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단 히트를 넣고 맨 마지막에 넉백 될 수 있는 유피텔 썬더를 날린다. 요렇게 조합 스킬 1번이 요렇게 되겠습니다. 조합 스킬 여기 2번이죠. 버프가 1번이고 2번 콤보 조합 스킬 프로스트 다이버, 체인 라이트닝, 유피텔 썬더 요 순서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역시 스킬을 찍는 기준은 변동쿨 0일 때까지 이렇게 찍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KVM 스톤가르트, 로드 오브 버밀리언, 요건 뭐 기본이죠. 기본이 되겠고, 저는 파이어월보다 사이트를 좋아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사이트도 변동쿨 0이 될 때까지 7레벨까지 찍어 놨습니다. 사이트 7레벨 찍어서 근접 어세나 기사를 상대할 때 제 KVM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저는 이 페이지의 스킬들로 근접 캐릭터들을 싸그리 다 상대합니다. 주로 요 1페이지의 네 가지 스킬들은 좀 근접이 아니라 원거리 상대를 상대할 때고, 2페이지의 스킬들은 이제 근접 제자리에서 마시오브를 걸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사이트를 걸어 스턴 시키고, 그 다음에 콤보 스킬은 역시 뭐 1페이지랑 똑같이 콤보 스킬 프로스트 다이버, 체인 라이트닝, 유피텔 이걸 콤보를 무조건 넣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즉발기, 양손으로 만세 가슴을 쫙 펼치면서 네이팜 비트 한번 탁 먹이는 거. 이거는 뭐 히트만 시키면 한 마리가 맞든 세 마리가 맞든 크게 손해보는 게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일단 10단계 네이팜, 오래라기보다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스킬은 아니다 보니까 굳이 변동쿨을 0으로 맞추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다른 게 쿨이 좀 돌고 있을 때 한 번씩 즉발로 한 번씩 먹이기 위해서 네이팜 비트를 이렇게 이 페이지에 넣어 놨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페이지는 원거리 위주, 2페이지는 근거리, 어세나 기사 위주, 상인 이런 거 상대할 때를 위한 거고, 이렇게 스킬 구성을 맞춰서 해놓고 있습니다. 세월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그 엔탑에 100층을 넘길 때 파라오 100층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럴 때 세월을 활용하는 방법들 엔탑에서 이런 게 있겠고, 또 KVM에서도 뭐 세월을 아주 잘 활용하면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월은 또 어디서 쓸 수 있냐, GVG에서 내가 만약에 수비 측 입장이다 할 때 세월을 켜놓고 GVG에서 한 자리를 수비할 수 있다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GVG에서 저도 여러가지 세팅을 해봤는데 뭐 세월도 써보고
그라비테이션 이것도 써보고 메테오도 써보고 GVG에서는 실험적인 거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양손법사분들은 또 이게 지속성으로 변환시켜 놓는 마스 오브 어비스 이거를 맞게 되면 갑옷이 또 뭐 마스 오브 어비스를 맞으면 지속성으로 변하는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지속성으로 변환시켜 놓고 또 콤보 스킬로 뭐 화이어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연구가 또 따로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양손법사분들은 또 그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한손법사이기 때문에 기본 콤보는 프로스트 다이버로 시작해서 수속성 갑옷으로 변환시켜 놓고 풍속 데미지, 전기 데미지를 꽂아 넣는 이런 마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스킬 설명 두 개 다 지금 KVM과 수속성 지금 두 개 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킬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경우는 조금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라이트닝 볼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게 최근에 편지 각인 감정서 중에 편지에서 라이트닝 볼트를 꺼내서 얘를 라이트닝 볼트 2번 그리고 이걸 레벨 2까지 올려서 라이트닝 볼트의 개수가 180% 증가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목표의 최종 디펜스 및 매직 디펜스가 9%씩 다 감소한다. 6초간 지속. 이건 일종의 마법사에게는 잊기 힘들었던 디버프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 팀원한테도 좋고 보스전 때 방어력을 깎는 소위 말해 반각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버프 반각.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닝 볼트를 쓰는 것이 굉장히 보스전에 효율적이다. 일단 넣어놓고 다른 스킬을 넣게 되면 마법 방어력이 깎이기 때문에 일단 좋고 단일 DPS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스킬에 지금 KVM 스킬이 되어 있네요. 사냥 스킬을 일단 한번 해놓고요. 사냥 스킬을 이런 식으로 사냥 스킬을 맞춰놓고 DPS의 어떤 치중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을 이동한 다음에 과연 어떤 스킬들이 법사 DPS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저도 이 DPS를 확인하고 물론 라이트닝 볼트가 DPS 중 최강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 더 체감해 보고 확실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 입장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장을 입장을 하고 수속성에 크라켄을 불러 놓을게요. 크라켄 불러놓고 스킬 크라켄이니까 지금 이제 굳이 다이버는 필요 없죠. 프로스트 다이버를 빼놓을게요. 프로스트 다이버를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훈련장에서 크라켄을 두드려 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적이기 때문에 제 에너지는 안 딸게 되고 이렇게 때려보게 되면 어떤 게 좋느냐, 지금 제가 쓰는 스킬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오게 되고 텔레키 지금 발동되었죠. 텔레키 발동되면 염속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법력 증폭으로 또 마법력 증폭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1분 정도 때려봅니다. 1분. 지금 36초 때리고 있는데 한 1분만 때려볼게요. 45초.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 맨 밑에 이거는 필살기 로드 오브 버밀리온, 이건 펫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볼 필요 없이 여기 네이팜 비트 칸부터, 여기 네이팜 비트 칸부터 소울 스트라이크 칸까지 요까지만 보면 됩니다. 지금 1분이 넘었는데 한번 데미지 뭐가 높은지 한번 볼게요. 네이팜이 한 10%? 9.8? 10%? 네이팜이 점점 떨어지네요. 9.7 이런 식으로 네이팜이 9에서 10% 사이에 좀 나오고, 로드 오브 버밀리움 여기 한 18%잘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로드 오브 버밀리움 이게 범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8%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피텔 15, 체인 라이트닝 22.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라이트닝 볼트. 라볼이 무려 30%까지도 나옵니다. 라볼이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딜 순위가 1등이죠. 일단 물론 캐스팅 때 방해를 받고 또 캐스팅이 중지되고 중간중간 무빙하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30%까지는 박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말뚝딜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일단 라이트닝 볼트입니다. 그래서 PVP 때보다는 보스전, MVP전, 미니전 이때는 라이트닝 볼트를 써주면 일단 DPS 자체도 높고 비중도 높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각 효과, 물리 방어력도 깎고 마법 방어력도 깎는, 한 8%씩 깎는 그 효과가 있었죠. 섀도우 웨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각 효과를 보기 위해서 라이트닝 볼트를 이런 식으로 제가 활용하게 됐습니다. 편지를 써서 섀도우 웨폰에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넣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라이트닝 볼트가 7레벨인데 단일 DPS 중에는 1등.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캐스팅 때 방해를 받는다거나 무빙이 하거나 캐스팅이 취소될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1등일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언제나 1등일 수는 없어요. 라이트닝 볼트는 이 캐스팅 1초의 약점을 극복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일단 잘만 터지면 딜을 가장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또 한번 맞춰 놓으면 8초간 8%인가? 아까 정확히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볼 편지 한번 볼게요. 6초간이네요. 6초간 9%씩 6초간 9%씩 계속 맞출 때마다 6초간 9%씩 디버프 효과를 주기 때문에 MVP 미니전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라볼을 이렇게 추가하고 텔레키를 포기하면서, 염속 일부를 포기하면서 일단 라볼을 넣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스킬 세팅의 가장 지금 현재 차이점은 뭐냐, 사냥셋에는 텔레키 유지, 그리고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그 다음에 네팜 다 쓰고요. 그 다음에 그 PVP 셋에는 텔레키 삭제. 네, 이렇게 되겠네요. 대신 네팜 10단계. 네, 텔레키의 버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이팜을 뭐 스킬을 낮춰서 안 쓰고 한 번을 쓰더라도 강한 데미지를 넣기 위해서 네이팜은 10단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텔레키가 바뀐 점,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라이트닝 볼트를 사용하게 돼. 네, 이 두 가지
예, 궁극적인 이유가 라이트닝 볼트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킬에 대해서 대충 설명이 되었고요. 장비와 스킬,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순으로 넘어갈 건데, 카드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약간 컨셉이 법사 중에서도 좀 좀비 법사에 속합니다. 좀비 법사,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피통을 바이탈로 조금 높여놨어요. 바이탈을 제가 뭐 강제로 높인 건 아니고, 인챈트 때 인트가 안 나올 경우 바이탈에서 멈춰 놓는 그런 이제 습성을 초반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이탈을 조금 챙겨서 넣게 되었고, 뭐 덱스는 어차피 신속이 로드 스가가 10단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올려서 나중에 라이트닝이나 체인 라이트닝 이런 것도 10단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덱스는 그냥 적당히 로드스가 10단계면 일단 만족하기로 하고, 인챈트 때 인트가 안 나올 경우에는 바이탈로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피통이 무려 39만, 호넷이 또 피통을 올려주기 때문에 39만이고, 좀비로 하면 좀 피통이 좀 떨어집니다. 33만. 이렇게 33만, 39만 이렇게 해도 뭐 버프 같은 이런 음식을 먹게 되거나 뭐 다른 버프를 받으면 40만까지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좀비라도 뭐 이런 버프 같은 게 좀 있으면 35만까지도 올라가고, 일반 법사보다는 좀 높죠. 조금 높게 해놓고 좀비 법사를 하는, 지금 세팅이 하는 이유가 일단은 1차적으로 카드에 마법 흡혈을 일단 넣어놨죠. 이 마법 흡혈이 뭐냐면, 제가 공격할 때마다 이제 피를 흡수하는 겁니다. 뭐 디아블로나 탑 게임을 해보신 적은 아시겠지만, 뭐 적중시 생명력 회복, 적중시 생명력 흡수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공격을 맞췄을 때 마법을 흡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린 카드로 마법 흡혈 있고, 섀도우에도 마법 흡혈이 있습니다. 섀도우에도 마법 흡혈을 또 10단계까지 올려놨죠. 그래서 제 상세 속성에 마법 흡혈이 아마 있을 건데 한번 볼게요. 16%네요. 마법 흡혈이 16%입니다. 그래서 이 허수아비를 때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흡혈은 뭐 8000도 차기도 하고 1000씩도 차고 4000도 차고 3000도 차고, 이렇게 때릴 때마다 이렇게 쭉쭉쭉쭉 차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뭐 1초당 어쩔 때는 뭐 만 이상 찰 때도 있을 거고, 어쩔 때는 뭐 한 5000. 그래서 5000에서 만 이상 그렇게 찰 수가 있기 때문에 마법 흡혈을 하게 되면 장기전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마법 흡혈 17% 맞춰놨고요. 그리고 방패가 있겠는데, 방패가 재련할 때마다 5초마다 HP 회복, 그러니까 자힐이라 하죠. 자체 회복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회복 9% 방패에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상세 속성의 전체 회복 5초마다 HP 회복이 11.9%네요. 11.9%. 그래서 제가 만피가 39만 지금 이 상태거나 뭐 33만이거나 했을 때 보통 11%라 치면 적어도 35,000은 자동 힐로 들어온다는 말이 되죠. 5초에 한 번씩 35,000은 최소 35,000 이상은 들어오게 됩니다. 최소. 제가 봤을 때는 4만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35,000에서 4만 정도 5초마다 차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법 흡혈, 이게 시너지가 합쳐져서 흡혈도 하고 자동 회복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약간 피통도 인챈트 때 바이탈을 올려놔서 피통도 탑업사보다 좀 높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좀비 법사의 그 어떤 그런 컨셉. 네, 최근에 제 KVM 올린 것들 여러가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2대1 3대1을 이기는 그런 영상들이 좀 종종 있었죠. 그래서 단기전보다는 장기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50제 흰방패를 이거를 개량한 거를 사용하게 되면 피통은 4, 5만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MATK는 4, 5천 더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 힐 옵션과 관통이 빠지게 되죠. 자동 힐 옵션과 관통이 빠지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거는 50제 흰 방패를 끼는 게 확실히 보이기에는 더 세 보이지만, 제가 60제 빨간 방패, 나가의 방패를 쓰는 이유가 실질적인 성능이 장기전에 또 유리하고 컨트롤에 묘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좀비 법사의 좀 컨셉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방패를 끼게 되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벤트 카드로 밀린 카드라는 게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스킬을 쓸 때마다 흡혈을 또 하게 되고, 이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법사가 잘 안 죽고 되게 유리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일단 제 뭐 좀비 법사의 약간 세팅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카드의 변환점은 아무래도 지금 전생슬 콜라보 카드가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 제가 콜라보 카드로 구해서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역시 정액 카드 슬롯에 밀린 카드 요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똑같고, 요거는 뭐 마이너무로스에서 아크로 또 한번 바꿔놨고요. 그리고 베니마루 카드, 네, 베니마루 카드를 2장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베니마루 카드가 뭐 운 좋게 2장은 나오는 덕택에 3장은 안 나와서 보관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마루 카드 2장, 그 다음에 밀린 카드 1장, 그리고 디아블로 카드, 역시 이것도 5초마다 회복 이걸 8% 하는 거, 이것 때문에 2% 하는 거, 피 회복 방패도 아까 붙었었죠. 그래서 디아블로 카드랑 방패랑 합쳐서 5초마다 피 회복이 11.9%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아블로를 안 하고 사스쿼치를 껴도 됩니다. 지금 사스쿼치도 있는데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비 법사에 조금 더 걸맞게 좀 장기전에 유리하도록 5초 내에 죽지 않으면 5초 내에만 죽지 않으면 좀 유리하도록 세팅하기 위해서 사스쿼치 대신 디아블로 카드를 이렇게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밀림, 지금 카드는 밀림, 흡혈이죠. 이건 밀림, 디아, 그 다음에 베니마루 2장, 이런 식으로 머리 장식에 베니마루 2장이 들어가서 더 이상 머리 장식에 지금 저희가 늘 끼던 베리트 카드가 없어져 버렸죠. 베리트는 뭐 보관하고 이렇게 되었고, 사스카치도 또 보관하게 되었고, 밀림은 원래 또
그냥 없던 자리에 그냥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생슬 이벤트 카드로 인해 가지고 지금 4장의 카드를 변환시켜서 끼게 되었네요. 그리고 펫은 지금 여전히 저희 펫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호넷 A와 좀비 A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시 PVP용으로는 좀비, 그 다음에 PVE용으로는 호넷, 이런 식으로 두 개 번갈아 끼고 있는데, 호넷은 역시 제가 볼 때 HP 상승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통이 넉넉해서 좀 죽을 일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좀비는 역시 또 PVP 특화로 가 있기 때문에 PVP. 호넷은 또 스킬이 로드 오브 버밀리언이 이 스킬이 나왔는데, 뭐 다른 스킬도 더 괜찮았겠지만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화면, 사냥 화면에 이 로드가 두 줄기씩 막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좀 다중 사냥할 때 호넷을 켜놓고 하는 게 참 조금 더 속도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 펫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것은 펫에 조금 퍼밀리어의 상승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번 인트 악세의 효율 필수일까? 네, 인트 악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악세에 대해서 많은 악세사리에 대해서 그 마법사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인트 악세는 역시 우리 총 인트가 500이 넘었을 때 인트 악세를 추천한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순 인트, 그러니까 인트 악세를 뺀 순 인트가 500일 넘고 52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 상승이 없이 뭐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유가 뭔가, 다른 직업군에서 저희가 뭐 STR이나 덱스, 뭐 기사나 어세, 뭐 다른 뭐 궁수 이런 분들도 액세서리를 스탯 악세를 이렇게 후반을 바라보고 이제 스탯 악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호와 성향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트가 오르게 되면 저희가 맥스 SP가 오르게 되고, 또 MDEF 마법 디펜스가 오르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MTEC MATK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트 악세 대신 볼 수 있는 것이 보통 MATK와 마법 데미지 추가 악세, 혹은 MATK나 관통 악세,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꼭 인트 악세를 후반부를 바라보고 깨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게시판에 게시물을 찾아봤는데, 인트 악세가 순인트가 악세 빼고 52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데미지 상승이 없다는 분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 마텍이나 관통이나 이런 것들이 제반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 증폭 효과가 안 난다고도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트 악세는 한번 끼신 분들은, 이왕지사 끼신 분들은 재련을 잘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인트 악세를 끼신 분들은 다른 스펙업보다 인챈트를 우선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 악세를 안 끼시는 분들은 마텍이나 관통 악세를 꼈기 때문에 굳이 뭐 인체는 우선할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트 악세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인트 악세가 파템에서 인트 악세가 있는데, 뭐 베테랑부터 있죠.
베테랑, 이것도 인트, 이것도 개량이라기보다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베테랑부터는 잘 안 보이고 보통 글로리부터 보입니다. 글로리를 일단 시작으로 인트 악셀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위병도 이제 인트 악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인트 악셀 종류가 이렇게 되겠고, 일단 레어로 봤을 때 파템 인트 악셀 하나 끼고 있으면 레어가 나왔을 때도 같이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쌍으로 파템 인트 2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파템 인트, 하나는 레어 인트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레어에서는 이제 제일 인기 좋은 게 이클립스의 털 귀걸이가 되겠네요. 이 이클립스 털 귀걸이가 인트 악세의 이제 기본, 재료는 인트 퍼센트 증가로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마텍이나 관통을 보시는 분들은 레어 악셀을 뭘 볼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링 반지가 벌써부터 나올 때부터 소켓 미생성 소켓이 하나 더 뚫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이템 로테이블이 80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마텍 수치나 관통 수치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가격대도 굉장히 싼데 이 조금 저평가된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클립스 털 귀걸이가 뭐 1만 18만 이런 식으로 거래까지 되는데, 검은색 포링 반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가격 내용이 뭐 5만 10만부터 9만 5만 이런 식으로 점점 다운되더라고요. 이게 카드가 소켓 생성이 이미 되는 거부터가 일단 아이템 노테이블이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클립스 털 귀걸이보다는 이게 좀 가격대가 싸게 매겨진 거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셀을 마텍이나 관통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포링 반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인트 악셀을 보시는 분들은 이클립스 실루엣 핀, 이클립스 털 귀걸이, 네, 요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트를 봤을 때 보통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00 기준선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된 800선, 제대로 된 효과치를 보기 위해서는 700에서 800선까지를 바라보고, 순인트입니다. 이게 악셀을 뺀 순인트가 7, 800선, 이 정도 선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데미지 증폭에서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마텍이나 관통은 뭐 일단 하변산을 먼저 한 다음에 고변산 하지만, 인트는 일단 고변산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증폭치가 높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확실치는 않지만 뭐 100마다 100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증폭치가 증가한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근데 꼭 여기에 뭐 정답이다, 인트 악세가 정답이다, 아니면 뭐 마텍 악세나 관통 악세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요. 본인의 기호에 맞게, 특히 그냥 뭐 무소과금 분들은 존다코인 뽑기로 나온 것들에 맞춰 가지고 마침 또 뭐 인트 악세가 나왔다, 아니면 보스를 잡는데 인트 악세가 이클립스 털 귀걸이 같은 게 나왔다, 그럴 경우에 인트 악셀을 선택해 가지고 쭉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 악셀을 가신 분들은 다른 스펙업보다 인첸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증폭 효과이기 때문에 인트를 우선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인첸 우선 하는 것이 괜찮고,
뭐 비인트 악세, 마텍이나 관통류는 뭐 인체는 뭐 후순위로 둘 수 있겠다. 대충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제법사 같은 경우에는 인트 악셀을 끼는 법사는 아니고 그냥 일단 마텍이나 관통 우선 이런 식으로 가는 법사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차후에 뭐 이클립스 털 귀걸이가 생긴다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뭐 파테민트로 갈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테민트를 가지신 분들, 존다로 파테민트가 나오신 분들, 혹은 뭐 보스를 잡다가 이클립스 털 귀걸이를 먹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인트의 육성법대로 인첸 우선해서 키우시는 게 역시 또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용의 변화, 디버프 스킬,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거 설명드리다가 어쩌다가 한꺼번에 다 설명하게 됐습니다. 라이트닝 볼트, 이 디버프 스킬, 요거를 제가 끼워서 하다 보니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라이트닝 볼트 활용 변화. 지금도 소리가 최대한 낮춰놨는데 또 소리가 또 전처럼 음악 소리가 커서 또 많은 애청자분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지 조금 조심스럽네요. 프론테라 음악이 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일단 조심하겠고요. 자, 라이트닝 볼트의 이 스킬 설명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콜라보 카드 도감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카드 도감작, 각성, 카드 각성, 그리고 슬라임, 종족 세분화에서 슬라임을 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카드 4장 이 줄기 연결된 건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저도 이거 줄기 연결된 게 뭐 관련이 있는가, 뭐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가 막 착각을 막 했었는데 도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나니까 줄기가 굳이 안 이어져도 소장도가 지금 5조, 그래서 소장도가 4달성시면 이 모든 카드 중에 4장만 있으면 이 4달성 보너스를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장도가 5이기 때문에 올스텝 8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소장도 8, 3장을 제가 더 구하게 되면 올스텝 10이 되겠고요. 그래서 10, 12 이런 식으로 14 뭐 이런 식으로 소장도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데 증가치가 2씩 증가되는데 소장하기는 4가 제일 그나마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좀 욕심을 낸다면 8까지 하면 좀 좋고요. 보스 카드는 워낙 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지간한 핵가금 분들 아니시고야, 그리고 보스 카드를 뭐 한 장 정도 먹는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뭐 과금을 많이 해야 이걸 도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봤을 때 8이 최대고, 우선 도감작으로 4 정도는 맞춰 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카드들 중에 4장을 갖추면 올스탯 8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지금 디아블로가 있는데 디아블로 카드가 이게 있게 되는데, 만약에 뽑기를 한 번, 2번 더 하게 되다가 베니마누나 랑가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뽑기나 구입으로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사스쿼치를 끼고 디아블로를 또 도감으로 넣고, 이 상황에 따라서 제가 또 이 진행도 8 한번 노리든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든지, 노리든지 아니면 안 노리든지, 그걸 상황에 따라서 저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감작은 이벤트 도감작은 4장이 제일 우선적이니까 4장 다른 거 보관은 일단 한번 하시는 게 올스텝 8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과금 분들도 저도 이 원더랜드 전생슬에는 제가 크게 과금을 많이는 안 했고 주사위도 뭐 항상 늘 모든 걸 다 사진 않았고 가끔 샀었습니다. 가끔 주사위 사고 이랬는데 바퀴수를 적당히 돌다 보면 무과금 분들도 4장 이게 불가능은 아니지 않느냐. 무과금도 4장 끼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지난번에 제가 도감작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끼워보고 괜찮은 거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게시판에 그 도감작을 올려놓으신 분 거를 참고해서 한번 해봐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가장 할만한 카드 도감작 마법사가 할만한 카드 도감작을 저도 보니까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지하수로의 진행도를 5 달성하시면 인트를 4씩 올려줍니다. 2 달성하시면 2. 지하수로의 패션 포인트를 2 달성하시면 인트를 4 올려주고 5 달성하시면 8 올려주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패션 포인트 소장도 요거를 제가 지금 5네요. 5 달성해서 8이 올라갔네요. 8. 그래서 저도 이거를 5 달성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좀 샀습니다. 이 중에 조금 뭘 샀는지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수컷 도둑벌레나 암컷 도둑벌레 이게 싸서 이게 5만 수 정도 안 했던가 4만 5만 수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하수로에 있는 도감들은 5장을 채우시면 인트가 8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수로 거는 진짜 괜찮지 않느냐, 도감작을 하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팟카드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모래언덕이었습니다. 이게 모래언덕이 인트 4, 8이었는데 얘들도 2장이나 5장을 획득 시 인트 4, 8 오릅니다. 근데 이거는 마두르크, 제롬, 아누비스 이 레키엠이랑 파사나를 제외하고 이 마두르크, 제롬, 아누비스 이 3개는 팟카드 중에서도 워낙 인기 카드이기 때문에 습득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도감하기보다는 좀 팔기가 바빴죠. 지금까지는. 근데 요즘은 좀 팔기에는 카드 어느 정도 안 팔릴 때도 좀 많고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아누비스나 파사나 정도는 노릴 수도 있겠네요. 아누비스나 파사나 정도 사냥 가능하신 분들은 2장을 채우셔가지고 인트 보너스 4를 먹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롬, 마루드크, 레킴 이거는 아마도 저희 레벨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후발주자 유저분들은 이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후발주자분들은 얘네 도감을 2장이나 5장 달성하셔가지고 인트 보너스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감작 추천이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펫에 대해서 펫이 마법사 펫이
지금 퍼밀리어가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지금 볼게요. 생활에서 펫. 많은 분들이 퍼밀리어를 왜 쓰느냐. 퍼밀리어는 저번에도 제가 펫 설명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PVP와 PVE 둘 다 범용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어떤 퍼밀리어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상태 이상을 부여하는 스킬들, 이런 것들이 퍼밀리어를 또 가지고 있고, 또 디버프, 각종 상태 이상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뭐 PVP나 PVE 범용적으로 둘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신속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한손 법사가 또 쓰기 괜찮고,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뭐로 퍼밀리어가 좀 상승인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호넷이나 뭐 이런 다른 보스로 진화하는 카드를 선택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이 보스로 진화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뭐 해외 사례가 주로 그렇더라. 핵과금 아니고선 힘들다. 뭐 일부 핵과금 분들은 뭐 이미 지금 뭐 토드나 드래곤 플라이를 끼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로다 프로그를 이미 진화시켜서 토드를 끼우신 분까지 있다고까지 들었는데, 그건 정말 핵과금일 거고요. 근데 이제 호넷을 키우게 되면 미스트레스로 진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 거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화했을 때 파카드로 되는 것이 아무래도 보라색 보스 카드가 보스 펫이 되는 것보다 파란 펫이 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 저는 호넷 진화하면 보스 펫이 되는 호넷도 있고, 진화하면 파란 펫이 되는 좀비도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스로 진화하는 것도 물론 가능성이 적긴 하죠. 그 이유가 봤을 때 여기서 진화를 눌러보면 저희가 이 무려 진화 조건이 5성을 달성해야 되죠. 5성을 달성해야 되고, 또 성공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정말 확률도 조금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 파란 카드로 올라가는 얘도 그러면 엄청 쉽게 파란 카드로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얘도 쉬운 정도는 아니고 비교적 보스 펫으로 진화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쉽지만, 얘도 일단 진화 조건이 삼성이고, 또 성공률이 막 뭐 5, 60%는 아니고 20%입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거는 뭐 파란 펫으로 진화하는 것보다 보스 펫으로 진화하는 게 약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힘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보스 펫으로 하는 게 물론 성능은 더 압도적으로 더 뛰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펫 힘파 분석을 봤을 때 흰에서 보스 펫, 흰에서 파란 펫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따져보면 5성이 필요하고 10%, 그 다음에 얘는 3성이 필요하고 2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과금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두 배 정도의 시간,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펫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사실 이 단기 컨텐츠가 아니라 펫은 이거는 완전 초장기 컨텐츠입니다. 펫은 이걸 단기로 생각해서 억지로 과금을 통해서 펫을 엄청 강화시키시는 거는 다른 캐릭터 스펙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효율적인가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비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펫을 막 진화도 우선적으로 하고 성을 올리기 위해서 진급도 엄청 바르고 진화도 막 엄청 바르고 이렇게 해서 막 6개월에서 1년 걸릴 거를 뭐 며칠 하루 이틀 내로 바로바로 이걸 한다고 해서 그만큼 가성비가 나오는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값을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캐릭터 일반 장비업보다 펫에 투자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장기 프로젝트로 내놓은 것은 확실한 게 역시 펫이고, 아마 스타등기랑 우리가 진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킬도 삼성 5성의 스킬이 좀 더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타등기랑 진급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천천히 오르는구나, 이게 뭐 하루아침에 오르는 게 아닌구나 라는 걸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파란 펫을 키우신 분들은 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흰 펫에서 보스 펫을 보시는 분은 연 단위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펫을 육성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좀 개인적인 견해지만 전반적인 과금이나 효율, 가성비를 따랐을 때는 이게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또 흰펫이라고 이건 못 써먹을 건 또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연계된 펫에 연계된 뭐 스킬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연관 펫끼리는 스킬이 완전 똑같습니다. 뭐 속성은 주 스킬은 특성 스킬 요 특성 스킬은 조금 뭐 변화하는데, 주 스킬은 이게 진화되기 전이나 그 다음에 주 스킬은 이런 식으로 진화된 후나 똑같습니다. 주 스킬은 이거는 뭐 미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퍼밀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퍼밀리어도 뭐 드레인리어로 스킬 진화한다고 해서 뭐 스킬의 종류가 뭐 180도 바뀌고 막 다 바뀌고 이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스킬은 옆에서 펫이 쓰는 스킬은 똑같고, 약간 능력치만 이게 만약에 퍼밀리어가 뭐 2에서 50까지 능력치 요 테이블이 있다면, 이게 6에서 96 이런 식으로 자질 능력치의 한계만 올라갈 뿐이지 스킬은 똑같기 때문에 흰펫에서 스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괜찮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이 좀비나 호넷을 선택할 때 호넷은 풍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또 수풍법사이기도 하고 풍속을 뭐 강화도 시켜주고 풍속 스킬을 또 같이도 써주고 풍속에 또 강화도 있고 이래서 호넷을 사용하는 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P 때 사용했을 때 확실히 PVP에 특화된 모습, 이것은 진화를 하든 안 하든 흰펫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스킬들은 변함없이 항상 있기 때문에, 꼭 흰펫은 흰펫 꼭
그 진화 이후를 생각하시기보다 힘패 때 사용했을 때 스킬도 괜찮은 것도 염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파란 펫을 하는데 한 6개월 단위가 걸린다. 그러면 보스 펫은 6개월 걸릴 거면 뭐 한 1년 단위 2배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뭐 확률도 20%고 이건 또 10%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고 만약에 저희가 파란 펫 진화 성공자가 파란 펫 일성을 쓴다고 봤을 때 아직 보스 펫으로 진화를 성공하지 못한 흰 펫은 아마 아직 보스 펫이 안 됐으면 4성 5성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흰 펫 4성 5성이나 또 파란 펫 1성이나 제가 생각할 때 능력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이게 파란 펫 1성 그 다음에 흰 펫 4, 5성 봤을 때 엄청 뭐 우리가 체감될 때 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다. 흰 펫보다 파란 펫 1성이 훨씬 좋다. 전혀 그렇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흰 펫을 또 나중에 보스 펫 진화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스 펫을 성공한다는 또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가정하를 봤을 때 흰 펫 보스 펫을 또 4성 5성 계속 쓰고 있는 것도 파란 펫을 선택한 분들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딸릴 거는 없다. 그래서 펫은 상황에 맞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PVP용, PVE용 뭐 퍼밀리어도 좋고요. 호넷도 좋고 좀비도 좋고 그 다음에 가이아스도 좋습니다. 가이아스는 뭐 얘는 또 지화라 가지고 양손에 또 좋겠죠. 아무래도 양손 만약에 지속성 강화 화속성 강화 이게 만약에 뜨게 되면 뭐 가이아스 양손한테 참 좋게 될 거고 또 채굴 속도가 가속되기 때문에 한숨 법사도 가이아스를 한 마리씩 잡아놓고 채굴 때 사용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사들은 가이아스, 좀비, 퍼밀리어, 호넷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슬라임 또 수속성이죠. 수속성에다가 PVP에 들어가니까 스킬이 상대를 슬라임 상태로 또 만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는 공격은 안 되고 무적 상태가 되긴 하지만 뭐 한 3초에서 4초 정도는 이렇게 먹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슬라임 S펫 무조건 S펫이 나오는 슬라임 그리고 수속성을 높일 수도 있고 수속성 스킬을 쓰는 슬라임 역시 법사가 쓸 수 있는 펫 이렇게 빅4와 슬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펫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한 펫을 잘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편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변화된 최신 버전 세팅편을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세팅편에 이어서 다음은 제가 번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거는 좀 마법사 국한된 주제가 아니라 전 직업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수정 버는 방법 뭐 수정 벌이 뭐 재료 판매 뭐 그 다음에 스펙업의 비밀 그 다음에 깨알 팁 요런 것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번외로 해가지고 다음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팅편 법사에 달라진 최신 세팅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편 많이 봐주세요.